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할 연수의 주요 내용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성적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원서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나이스 고급 성적 산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순서대로 어떤 진행을 통해서 석차의 명부 작성까지 이르겠고요. 오늘 원서 작성과 관련해선 후기 일반고 전형 같은 경우에 이미 공문을 통해서 동영상을 아마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특성화고 원서와 관련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상에서의 어떤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공부를 통해서 발송되고 있는 여러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특히 특성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의 전형 요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고 원서 작성과 관련 주요 강조사항 중에서 우선 작년과 동일하게 전 후기 모두 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는 건 작년과 동일합니다. 출력물이 올해는 전혀 나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물 원서라고 할 땐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전에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의 날인과 서명, 그 다음에 직인이 다 찍혀 있는 원본을 말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졸업 후 5년간 반드시 학교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사항으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특성화고 전형은 학교장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 담임선생님에 대한 실질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상에. 그래야 혹시라도 그 학교에서 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매년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특성화고 원서 작성을 저장까지만 하게 되면 등록만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원서의 모든 자료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작년에도 특성화고 졸업생 경우를 보면 졸업생 원서에 졸업생 내신 성적을 반드시 반영해서 원서를 발송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기 후기를 막론하고, 여기서 전기 후기하면 특성화고와 학교장 선발 특성화고와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이 두 영역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절대로 온라인에서 원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선배정 내는 학생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진 내용인데요. 특성화고 미래인전 전형 일부 평가 요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접 요소가 없어졌고요. 면접 요소 대신 20% 학교별 거기에 10% 마이너스 플러스 가능하죠. 자, 거기에 면접 점수 대신 석차형 명문을 통한 100분위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45시간 만점이 아니라 30시간 만점으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특성화고 미래인재 전형 면접 방법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를 해야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면접도 가능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별로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학생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입 점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입 전형 점수는
아래와 같이 고입 점수, 교과 점수와 비교과 점수를 나누는데요. 비교과 점수는 2, 3학년의 점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교환교과 성격의 선택교과만 제외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교과가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점수는 실결과 실결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까지 총 60점이 반영이 되고요. 1, 2, 3학년 전체 학년에 대해서 전체 영역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실결은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이 됩니다. 질병결석은 이 요소에서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행동발달과 청체 영역은 기본 점수 3점에 각각 1점씩이 학교별 가산점 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되고 입력이 돼서 성적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4점씩 3개 학년 12점인데요. 올해 한해서 중3 학생은 4점 만점이 전부 다 부여됩니다. 시스템에도 4점 만점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별도의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시스템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업무 흐름도고요. 선생님께서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업무 처리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편입학 재학인은 10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엔 서울시 내의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타 시도에서 들어오든 서울시 내든 전편입 재취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로 전학을 갈 경우에는, 즉 전출을 갈 경우에는 전출을 가는 해당 시도의 전편입 제한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출을 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학부모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학부모님들이 직접 그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전편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한 기간에도 학교 폭력에 의한 강제 전학은 가능합니다. 단 석차 기준일은 기준으로 석차 산출 기준일이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당일까지 전학이 완료된 경우에는 저집 학교에서 고입전형 전반에 대해서 고입전형 전반이라면 내신 산출, 원서 작성, 그 다음에 학교 배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전입 학교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11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전학의 경우에는 전출학교에서 방금 말씀드린 고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전출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일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석차영문 작성 기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차영문 작성 기준일은 11월 20일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작년에도 들어왔는데요. 11월 20일이 산출 기준일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산출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에서 반드시 11월 20일 날까지 내신 산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의 일정에 맞춰서 내신 산출을 하시면 되고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됩니다. 그 전까지만 시스템에서 산출이 되게 되면 원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서둘러 주셔야 혹시라도 있을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정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밑에 원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배정학교 발표, 특성화고 원서 전형 일정은 공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한관리부터 원서관리까지 있는데요. 권한관리부터 해서 원서관리까지 해서 유의하신 점은 조기 졸업자 및 내신 산출일 기준으로 유예된 학생들에 대해선 여기에 마감되어 있는 학생들의 대상자가 즉 성적 산출 대상자에 모두 포함됩니다. 즉 조기 졸업자와 내신 산출 기준일
이후에 유예된 학생들은 여기 대상자에 다 포함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내신 대상자 산출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특성화고는 올해 작년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송입니다. 따라서 학교별 전형, 학생별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담임 선생님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지원하는지를 일일이 신경을 써 주시면서 시스템상에서 전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후기 일반고와는 달리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원서 제출과 사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조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본인들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테스트는 두 군데서 가능한데요. 시스템에 보시면 고입 참고용 성적과 고입 성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양쪽 다 가능하고요. 모의 운영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고입 참고용 성적이든 고입 성적 관리 중이든 어느 쪽에서든 생활기록부를 마감하지 않고 내신 성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1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모든 자료가 다 삭제되고 재로 세팅돼서 새롭게 산출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이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신 산출 기간은 언제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11월 11일부터 내신 산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내신 산출이 마지막 가능한 날짜는 11월 27일까지입니다. 특성화고 전형, 특별전형 마지막 날까지 내신 산출은 가능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내신 산출을 한번 하시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원서를 제출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내신 산출을 다시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시게 되면 특성화고에 제출한 모든 원서를 반려 요청을 해서 등록센터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신 대상자를 다시 생성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권한은 우선 우리가 보여지는 메뉴 권한입니다. 메뉴 권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고요. 권한을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면 시스템의 교문무, 서브 시스템의 입진학, 그리고 등록 조직의 공통이 아니라 반드시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정을 하시고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이나 또는 개인별 권한 관리에서 이 업무에 해당되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성적 산출과 고의 원서 관리,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시면서 혹은 원서나 성적 처리 전반을 총괄하신 선생님께서는 고의 성적 산출 총괄 또는 고의 원서 관리 총괄 업무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서와 관련한 업무에서 총괄 선생님께서는 가능하면 이 4개 영역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총괄 선생님께서 졸업생 업무를 같이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업무를 같이 갖고 계셔야 졸업생의 내신 원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괄 선생님께서는 이 4개 영역의 모든 권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료 접근 권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 권한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사용자 권한 관리 서버 시스템별 자료 권한 등록 또는 개인별 권한 관리 서버 시스템 자료 권한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고 시스템 교문무 서버 시스템 입진학 설정하시고 조직 권한과 학년만 권한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 선생님께서는 학년만 권한을 받으실 때 3학년 1반부터 해당 학교의 마지막 반까지의 모든 반 권한을 받아주셔야 졸업생 처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학년반 권한은 내가 3학년 1반 담임인데 여기서 학년반 권한을 또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학년반 권한은 담임 업무 권한이고 여기에서의 학년반 권한은 입진학에 필요한 담임 업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미 담임 업무에 해당되는 학년반 권한을 갖고 계시더라도 입진학에서 학년반 권한을 다시 한번 부여받으셔야지만 내신 산출과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행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전편입생과 제 지역에 대한 학적 반영을 하시고 학적 자료와 출결 자료 확인하시고 출결 마감하시고 조기 졸업생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 나이스 시스템이 누가 자료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이스 시스템의 학생부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옵니다. 출결부터 시작해서 성적까지 따라서 우선 학적 반영하시고 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를 하실 땐 반드시 생활기록부상에 반영된 자료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적이 산출됐는데 그렇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내신 산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신 산출 이전에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필수 항목들을 반드시 검증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고액 성적 산출에서 여기 말씀드린 조기 졸업생은 학적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이 조기 졸업생은 2학년이나 1학년 학생이 조기 졸업을 할 경우에 내신 산출과 원서 작성을 해서 등록할 뿐이지 마지막 졸업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학적에서 졸업 처리 업무를 별도로 하셔야지만 이 학생이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학적을 담당하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행 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생활기록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료 반영하고 자료 검증하고 반별 마감하고 전체 마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상에서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 출력에서 항목별 출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영역들을 출력해서 학생들과 직접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과 산출,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산출됐는지 학기별로 그 성적이 학생부에 반영이 됐는지 그 다음에 출결의 이상 유무 전학년요 봉사활동 전학년의 반영 유무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학적이 반영됐는지 이런 필수 요소들을 반드시 생활기록부상에서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당연히 자료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자료 반영이 일어난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출력 영역에서 항목별 출력으로 학생들과 같이 확인을 하시고 자료 검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필요라는 게 뜨게 되는데요.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필수 영역에 확인 필요가 뜨게 되면 이전 학년 자료든 현재 학년 자료든 반드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오류를 다시 잡으시고 다시 자료 반영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도 재취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에 외국에서 귀국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재취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엔 1학년과 2학년의 모든 자료가 확인 필요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인정 확인입니다. 그냥 확인 사유에다 고입 전형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마감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지워서 별도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넣으셔서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별 마감을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신 다음에 전체 마감을 해주시는데요. 자, 전체 마감을 해서 대상자를 불러오고 나면 마감을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혹시라도 마감 산출이 완벽하게 끝내서 내신 통지표가 발송되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생활기록부 정정을 좀 미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혹시라도 담임 선생님이 별도의 고지 없이 어떤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변경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새롭게 대상자를 생성하게 되면 그 변경된 자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변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내신 산출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생활기록부를 수정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학교에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년월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기본학적 관리, 신상관리에 가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생년월일이 일치하게끔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올 때 이 생년월일이 오류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수기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끔 한 명씩 있어요. 반드시 생년월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앞자리와 일치하는 이유는 특성화든 후기 일반고든 아이를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생년월일입니다. 그 이외에는 식별 방법이 없어요. 현재 뒷번호는 민감정보라서 별도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년월일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작업 중에 두 번째로 도로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후기 일반고도 이 도로명 앞에 주요 주소에서 행정동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이가 이 주소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사를 갔다든가 주소가 변경이 됐으면 반드시 여기에 보이는 주소 찾기를 통해서 주소를 검색하시고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계 주소, 그러니까 뒤쪽에 이 주소는 등본상의 뒤에 상세 주소를 그대로 수기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요 주소는 가급적이면 주소 찾기를 통해서 자동 반영되도록 해주시는 게 나중에 교육과 전반 후기고에서 행정동을 산출하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유념해서 잘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나이스 성적 산출과 고의 원서 작성의 전체적인 흐름도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유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자 생성을 하시고 반별 항목 점수 관리까지는 시스템상에서 순서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한숨 고르시고 반드시 다음 단계 고입 전형 산출하기 전에 기초자료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지표 바로 위 메뉴인데요.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항목별 점수 관리 이후에 기초자료 확인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발송을 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내 점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신 이후에 고익 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석차별 분류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일은 역시 비교과 영역 산출 기준일이고요. 후기 특성화고와 후기 일반고의 접수 기간은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후기고 접수 기간 역시 지역청별로 접수의 매뉴얼이나 기간이나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 후기 일반고 접수와 관련된 공문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고입 전형 산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기졸업자를 등록합니다. 자, 조기졸업자를 등록하는데 유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재고 예비 합격자는 조기졸업자의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직 최종 합격이 완전히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합격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재고에 예비 합격한 학생은 조기 졸업자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 조기 졸업자가 있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성적 산출을 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성적 대상자를 삭제하셔야 되겠죠. 다음 탭에 보면 이렇게 성적 삭제가 있습니다. 네, 이 성적을 삭제하실 때 여기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기졸업자를 다시 불러와서 해당 학생의 삭제를 먼저 하신 이후에 여기에서 대상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삭제하시게 되면 오류가 가끔씩 발생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종이접자가 등록이 되면 성적 산출 대상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은 여기 순서대로 대상자 산출을 누르시게 되면 시간이 학생의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적 산출이 됐다고 뜨고요. 여기에 보신 것 같이 졸업 예정자와 조기 졸업자 전체 대상자 수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상에서 학자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최종 성적 대상자는 아닙니다. 현재 이 숫자는. 다음에 유의하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상자 산출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 학교에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녔던 학생이 있으면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재학 기간에 이 학생의 성적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뭘 확인하시냐면 3단계로 선출되는 예체능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꼭 산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특성 이 위탁형 학교에서 원래는 그 예체능 과목이 3단계인데 5단계로 가끔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 그대로 5단계로 입력했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수정하거나 정정해서 생활기록부에 다시 반영하신 이후에 대상자를 다시 산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적 산출 현황 및 관련 총괄 담당자만 볼 수 있는 템이고요.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자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 대상자 생성부터 석차 백분율 마감까지를 우리 학교에는 정말 재취학생도 없고 다시도 전입생도 없고 모든 자료가 이미 다 어떤 특별하게 작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실 때는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기 항목별 마감까지는 담임선생님들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역으로 요 7번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총괄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 오류가 있는 반만 푸시지 마시고요. 전체 반은 꼭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반 오류가 있는 반만 풀었을 땐 가끔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께서의 시스템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반은 같이 취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반별 대상자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봉사활동을 수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서 전입을 했거나 또는 중도 재취학을 했거나 또는 특수교육제 대상자거나 또는 소년원 위탁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봉사활동 점수를 수기로 산출해서 입력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할까요? 자, 예를 들면 전입생과 재취학 학생, 그러니까 다시도 전입생입니다. 서울시내 전입생이 아니라 다시도에서 전입을 했거나 또는 외국에서 귀국해서 중도에 재취학한 학생들은 그 이전 서울시교육청의 소재, 즉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봉사활동 점수를 수기산출하고 임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입생 재취학 학생 확인을 누르시고 팝업창이 뜰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을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다시도 재취학 학생으로. 두 번째, 지체부자유 학생과 특수학생은 여기에 사용 대상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특수면 특수, 지체면 지체를 지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학생들이냐면 소년원 학교에 위탁된 학생들이 위탁 기간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의 점수를 산출할 땐 기타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을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기고요. 기타로 설정을 해주시고 반드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반별 대상자 확정입니다. 자, 이거는 어느 경우냐면요. 우리가 제 앞에서 조기 졸업 대상자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을 확정해서 3학년 졸업 예정자를 다 불러왔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19일까지 유예는 면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불러온 상태에서 11월 19일까지 유예 면제가 됐으면 이 학생은 성적 산출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학생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미포함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상자 확정을 누르시면 돼요. 하지만 11월 20일부터 유예 면제 예정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엔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산출 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유예가 됐느냐 20일 이후에 유예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항목별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창체와 행동 발달은 학교별 가산점 기준에 따라서 수기로 부여된 점수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은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타나 특수나 재취학 학생이나 다시도 전입생에 대해서 해당 학년에 대한 점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게 여기 점수를 바꾸는 방법인데 여기 추가라고 돼 있죠. 이 추가란은 점수에 대한 추가가 아니라 시수에 대한 추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예를 들면 이 수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현재 14시간이에요. 2학년이. 그러면 당연히 2학년의 점수는 몇 시간이죠? 몇 점이죠? 3점입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4점 만점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을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다가 1 내지는 2를 넣어주시면 15시간으로 바뀌고 점수가 4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수를 더 깎아야 돼요. 2점을. 그러면 몇 시간을 만들어야 될까요? 12시간 미만을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점을 넣게 되면 이 학생은 3점에서 2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출결과 교과 점수는 임의로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치활동과 행동 발달을 뺀 봉사와 출석과 교과 점수에서 봉사 점수에 이 점수를 수정할 수 있는 아이들을 뺀 나머지 아이들의 점수가 봉사와 시수가 이상이 있다든가 출석에 이상이 있다든가 교과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자를 다시 생성하셔야 돼요.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자료 반영을 하셔서 대상자를 다시 생성하셔야지만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전 입력 자료 가져오기라는 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런 데서 대상자를 다시 생성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상자 생성 바로 직전에 저장했던 자료를 그대로 불러와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이 다른 학생이 1번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대상자를 생성했어요. 수정한 다음에 그렇더라도 이전 자료 가져오기를 가져오게 되면 요 입력했던 여기에서 입력해서 저장했던 요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그대로 가져와집니다. 물론 반드시 다시 한번 수기로 확인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게 반별 기초자료 확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단계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발송하셔서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을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받은 나이를 받으셔서 학교에서 내신 산출이 아니라 고임 업무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 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권장되는 건 1년 정도 별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별 기초자료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자료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교과나 출결이나 봉사에서의 점수 이상은 반드시 다시 생활기록부를 다시 수정하신 이후에 다시 대상자를 다시 생성하셔야 된다는 점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성적 산출인데요. 고입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총괄 담당자가 하시는 업무입니다. 점수 산출. 처음에 이 탭을 딱 띄우게 되면 일반으로 디폴트로 떠져요. 그러면 점수 산출을 누르시게 되면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모든 반의 1반부터 마지막까지의 점수가 전체 일괄 산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 마감을 하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3학년 1반부터 마지막 반까지의 모든 점수가 마감이 일괄 마감이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는 총괄 담당 선생님만 이상이 없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산출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별 고의점수 조회입니다. 자, 이건 반별로 개인별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옆에 앉혀 놓으시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초자료 확인서에서 확인하셨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내신 산출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번 원서 그 특성화고 특별전형 원서가 접수가 끝나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성적을 내신 산출 다시 하실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단계에서도 한 번 더 학생과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의성적 산출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 점수를 역시 조회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생활정보에서 가져온 자료를 통해서 성취도를 평정하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산출해내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석차백분위를 산출합니다. 역시 총괄, 이거는 총괄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한 반을 요 탭에서 산출을 하게 되면 전체 반의 모든 학생들이 일괄 산출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학생들이 분명히 왜 쟤랑 저랑 점수, 교과 점수가 비슷했는데 왜 저가 뒤로 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내신 산출은 석차변명문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동점자를 가려낸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신 산출은 거의 끝났고요. 통지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차변명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석차변명문은 가능하면 반드시 내부 결제를 받으시고요. 5년 이상 학교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결제는 전자결제 형태를 통하든 아니면 출력을 해서 결제를 받으시든 보관이 가능한 형태로 꼭 보관해 주시고요. 좀 더 권하는 건 결제본을 반드시 받으신 다음에 요 위에 보면 PDF로 이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PDF로 받아서 학교에서 별도로 좀 보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5년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학생들의 내신을 가져와요, 시스템에서. 근데 5년이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5년 이상 반드시 학교에서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지표를 말씀드릴게요. 통지표는 회수할지 안 할지는 학교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회수하겠다. 그러면 회수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나눠주는 걸로 고입 내신 산출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후기고와 특성화고 공통 영역입니다. 총괄 관리자에게 보여지는 탭이고요. 담임 선생님을 지정하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밑에 학교의 전화번호와 학교의 팩스번호는 특성화고 원서에만 들어가긴 하지만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기로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담임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여기 입력이 가능한 번호로, 그러니까 연락이 가능한 번호,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특성화에서 요구하고 저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건 가급적
휴대폰 번호를 좀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절대로 안 되니까 휴대폰 정보를 넣어주시고 연락이 꼭 될 수 있도록 여기 담임선생님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이게 반코드는 반드시 2자리 숫자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영역에서 기본정보 등록입니다. 자, 여기선 전기는 되게 간단해요. 특성하고는 여기 보시면 전형 구문이 있고 성명이 있는데, 자, 밑에 성명은 무조건 데이터에서 불러옵니다. 생년월일도 데이터에서 불러와줘요. 주소도 예, 기본 인적사항에서 다 불러와집니다. 자, 보호자는 아버님 이름으로 기본 세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서상에 어머님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수기로 변경하시고 관계도 모에서 부로 수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호자와 학생의 휴대폰 번호는, 전화번호는 가급적 연락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꼭 입력을 해 주셔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적사항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자를 산출했는데 주소나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수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다시 불러와야지만 여기 들어오는데, 대상자를 다시 불러오지 않고 해당 학생을 체크한 다음에 인적사항 갱신을 하게 되면 해당 자료들, 그러니까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주민번호가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따라서 다시 그 대상자를 다시 생성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보호자와 학생의 전화번호는 바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전형 구분해 보면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전기는 서울 소재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아이들만 전기입니다. 경기도나 타 지역의 특성화고는 전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 학교장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만 후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진학은 이 두 영역을 지원하는 애들을 뺀 나머지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기타 진학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기타 진학에 요 밑에 보시면 기타 진학의 사유가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진학에 보면 기타 진학의 사유의 첫 번째 타시도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제외한 타시도 모든 고등학교를 진학할 경우에 설정하십니다. 서울 전기고등학교는 특성화고가 아닌 서울 전기고등학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죠? 서울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과학예술체육특목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원하거나 합격한 학생들은 여기에 서울전기. 근데 특수는 예,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미 선배정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수로 지정하시고 원서를 안 쓰시면 됩니다. 다음 유의하실 점. 유예는 내신 성적 산출 대상자이죠. 11월 20일 이후에 유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서를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해당 학생은 유예라고 체크하시고 원서를 안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이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 지원할 경우에 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여기에 기타 진학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사고, 외고를 지원하면서 후기고의 일반 단계를 지원하겠다 하는 학생이 있다면 여기서는 자사고 외고가 아니라 후기로 선택하시고 이중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타는 유학이라든지 학교장 선발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있죠.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들이냐면 한광고 같은 거 그런 거 학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력인정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서 더 이상 후기를 지원 안 하겠다는 학생들만 기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후기 전기원서입니다. 전기원서 전에 졸업생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내신 산출할 땐 졸업생을 등록 안 하지만 졸업생이 만약에 있다면 예, 원서 작성 과정에선 다음과 같은 소도 총괄 선생님께서 반을 졸업생으로 설정하시고
조회를 누르신 후에 졸업연도와 성명을 입력하셔서 졸업 대상자를 선정을 누르시게 되면 위에 이름이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력에서 100분율 가져오기를 누르시게 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졸업생이 등록이 됩니다. 네, 특성화고 원서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의 영역까지는 학교별 어떤 원서 업무 작성 방법입니다. 가원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성화고 원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학부모 본인 또는 학부모와 학생의 사인은 반드시 날인해야 되고 진학대전과 함께 반드시 결제를 받아 놓으시고요. 특성화고를 지원한 학생의 원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5년간 보관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정보 등록에서 먼저 전형 구문의 전기만 설정하시면 돼요. 특성화를 가는 아이들은. 후기를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특성화 가는 아이들은 전형 구문 전기를 설정하시고 보호자 학생의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기본정보 등록의 모든 작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기를 설정하시고 나서 전기 특성화고 원서 등록 탭에 가셔서 전기 원서 특성화고 등록 탭에 가셔서 해당 학생을 클릭하시고 원서를 이제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공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수정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전기를 설정하게 되면 여기 전기, 후기를 설정하게 되면 후기를 지정이 되죠. 해당 학생을 체크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전기 특성화고 원서 등록에 탭에 가셔서 이제 원서를 등록하시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탭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밑에 학생이 체크하신 이후에 여기 체크하시거나 학생을 지정하신 이후에 만약에 특성화고 전형 기간이면 특별 전형 기간이면 특별 전형, 일반 전형 기간이면 일반 전형의 선택을 누르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한국 제3고등학교의 미래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엔 특별 전형 기간에 요 특별 전형 선택과 일반 전형 선택을 둘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자동 재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 전형 기간에는 미래 한국 제3고등학교를 일반 전형 기간에는 만약에 안 되면 제4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특별 전형 기간에 일반 전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서 작성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특성화 원서 등록에서 우선 특별 전형의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면 팝업창에서 먼저 학교를 검색하시고요. 검색돼서 나온 학교를 체크하신 이후에 전형 유형을 미래인재 전형, 학교별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미래인재 전형이나 학교별 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지원 대상 학과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원 대상 학교를 체크하셔서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지망학교로 이동이 되고요. 이동된 상태에서 순위 조정, 즉 1, 2, 3지망을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지정하시고 자, 이 과정이 다 끝내게 되면 원서에 입력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원서 작성이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신 이후에 보시는 것 같이 원서를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원서 출력에 가셔서 요 위에 보시는 전기 특성화 전기 성적 산출 안함 표출 안함을 체크를 안 하셔야 돼요. 올해부터는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전부 다 안 하신 상태에서 사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체크하셔서 출력하셔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정자 서명 그 다음에 그거 정자 서명과 또 학교장의 직인까지 찍으신 이후에 반드시 학부모의 확인이 끝난 이후에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제출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제출을 누르셨을 경우에만 이렇게 접수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 번호는 이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서 접수를 했다라고 승인을 했을 경우에만 접수 번호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접수를 하신 이후에 접수 번호가 뜨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특별전형 이튿날쯤 2시 정도 이후에 접수를 하실 경우엔 반드시 접수 번호가 뜨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특별전형이든 일반전형이든 방금 과정을 다 거치고 접수를 했는데 아이가 둘째 날, 특별전형 27일날 둘째 날 한 12시쯤 와서 선생님 저 다른 학교 갈래요 라고 얘기했을 땐 반려 요청을 해서 이 학생이 원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유의하실 점은 절대로 학부모의 동의를 확인하시지 않은 상태에선 아이 말만 듣고 절대로 지원 원서를 쏘고 제출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시간이 정 안 되면 문자나 전화통화와 문자를 통해서 부모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학교와 지망학과를 지원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학생의 말과 학부모의 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원서 작성은 끝납니다. 유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제출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상태는 내가 원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제출을 눌러서 접수 상태로 바꿔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미 공통탭에서 졸업생을 등록했더라도 반드시 졸업생 내신 가져오기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졸업생의 교과 성적, 3학년 2학기의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7개월 성적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졸업생 등록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생은 졸업생 반에서 졸업생 내신 가져오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가져오기를 했는데 안 낼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면 내신 입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내신 입력이라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해당 학생의 졸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해당 내용을 수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유의하실 점은 특별전형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도 학교면 생활기록부를 다시도해서 졸업한 학생들만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지금 특성화고 특별전형 요강이 다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학생의 제출 서류가 생활기록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형 요강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반려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출 취소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접수를 했는데 접수 번호가 안 떠 있어요. 그때는 가능합니다. 즉 지원한 학교에서 접수를 승인을 안 한 상태일 경우면 제출 취소가 가능하고요.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가 떴으면 그 학생은 반려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반려 요청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학생의 원서가 다시 반드시 반려가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수정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반려 요청을 하면 해당 학교에서 반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려된 그 학생을 체크하신 이후에 저장을 해서 등록으로 바꾸시고 다시 조회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입력해 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특별전형에서 예를 들면 학교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반려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려 요청에 여기 뜨게 되면 그쪽 학교에서 반려 요청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반려로
옮겨가져요. 날짜가. 그러면 이 학생을 여기를 체크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등록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선택을 누르셔서 해당 학교, 다른 학교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전형을 선택을 누르셔서 학교 변경하시고 학과 변경하시고 다시 저장하신 이후에 제출을 눌러주셔야지만 변경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려요청 진행 과정을 시스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반려요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접수가 된 학생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반려 요청을 하시고 팝업창을 확인을 누르시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접수된 학생이 이런 형태로 반려 요청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반려가 승인이 되면 이렇게 반려하고 그 다음에 반려 날짜가 뜨겠죠. 10월 11일 반려라고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의 유아표를 체크하시고 저장을 누르셔야지만 등록으로 바뀌고 이래야지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특히 둘째 날 만약에 반려를 받아서 얘는 특성화를 안 가고 후기를 가겠다 그럴 거면 반드시 이 반려 상태를 등록으로 바꿔주셔야 특성화고에서 사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해당 날짜, 해당 시간 이전에 반드시 저장해서 반려를 등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해당 학교에 다 PPT를 보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장학사님께 한글로 된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걸 왜 제가 드리냐면 선생님들께서 PPT를 보는 것보다 한글로 순서대로 따라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생활기록부도 점검하는 방법 거기에 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되는데요. 한글 파일로 보내드리려고 하겠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시스템상에서의 문제를 문의하고 싶으실 때는 나이스 광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매뉴얼과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 이외의 시스템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실 땐 입학에 고입 공지사항 문의사항에 문의사항 등록에 등록을 해주시면 시스템이 제외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쪽에서 많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이제 물론 해결해 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나이스 광장에는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지금 테스트 기간입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에 제출만 안 누르시면 돼요. 특성화고에 원서 작성까지만 하시고 등록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시고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루는 능력을 충분히 키우시고 나서 아이들이 고입 진학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원하는 학교에서 좋은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